2025년 5월 24일 메르님의 글입니다. 세계 최초 신상 태양전지 테스트 통과.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기사입니다. 한국 큐셀 세계 최초 텐덤 모듈 국제시험 통과. 차세대 전지 상용화 눈앞.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텐덤 셀 탑재 모델이 최근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와 미국 안전시험기관의 인증 기준을 표준으로 하는 신뢰성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 기사를 보고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화큐셀이 세계 최초 텐덤 모듈 인증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언급했던 주제라서 업데이트를 한번 해봅니다. 1번, 올해 초 신상 태양전지가 나온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에 대한 내용이었죠. 태양에서 오는 빛은 파장에 따라서 자외선과 가시광선, 적외선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인간은 380에서 780 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 범위의 빛이라는 의미로 가시광선이라고 부릅니다. 830 나노보다 짧은 보라색 바깥의 파장을 자외선이라고 부릅니다. 780 나노보다 긴 붉은색 계열의 파장을 적외선이라고 부릅니다. 나비, 벌 등은 자외선으로 세상을 봐서 꿀이 있는 꽃을 구별하고 뱀이나 모기 등은 적외선으로 세상을 봐서 열을 내는 물체를 감별합니다. 제가 외우는 방식입니다. 굳이 이거를 외우지는 않아도 되는데 가시광선은 가시광선, 가시적이다.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시광선이고 자외선은 나의 자식이 볼 수 있다. 나보다 아래쪽 파장입니다. 즉 380 이하죠. 나비, 벌 등입니다. 아주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이고요. 가시광선은 700보다 높은 파장입니다. 이걸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적외선은 뱀, 모기, 박쥐 등이 되겠습니다. 각각 7번, 각각 활용하는 빛이 다르다는 것이죠. 현재 태양광 발전의 기본이 되고 있는 실리콘 태양 전지는 빛 중에서 가시광선의 초록색 영역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빛이 아니라 일부 영역대를 주로 이용하니 26% 정도 효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도 1000도 이상의 고온이 필요하고 150 마이크론 내외로 두껍고 부서지기 쉬우며 불투명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11번. 반면에 단단하고 잘 변형되지 않아서 25년 이상 수명이 보장되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태양전지는 페로브스카이트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19세기 러시아의 광물학자 레브 페로브스키가 발견한 광물에서 기원이 된 이름이죠. 2009년 일본의 미야자키 교수 연구팀이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을 태양전지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적용하면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와 다른 장점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페로브스카이트는 적외선과 자외선도 일부 흡수하지만 가시광선의 광범위하게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에서 부분적으로 활용하던 가시광선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1000도 이상의 고온이 아니라 100도 이하의 용액으로 만들 수 있고 유연한 필름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리콘 태양전지가 150 마이크론 두께 내외인데 비해서 0.3 마이크론의 초방막이 가능하고 투명한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20번. 상용화가 되면 잉크젯 프린트 방식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생산 비용도 훨씬 저렴하죠. 하지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2009년 일본 연구팀이 처음 내놓은 페로브스카이트는 효율이 3.8%라 26% 효율의 실리콘에 비빌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습기와 열에 취약해서 수명이 짧고 납의 독성 등의 단점도 있었죠. 단점이 많다 보니 상용이 아니라 연구소의 소재로 끝나 가는가 했는데 변화가 생겼습니다. 3.8%였던 효율이 25%까지 올라오면서 효율 측면에서는 26%의 실리콘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죠. 습기와 열에 취약하고 납 성분 등의 단점도 캡슐화 방식 등이 개발되면서 보완되고 있는 중입니다. 단점이 줄어들자 장점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 MIT가 발간한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는 2024년에 획기적인 혁신 기술로 초효율 태양전지를 선정했습니다. MIT가 언급한 초효율 태양전지는 실리콘과 페로브스카이트를 혼합한 실리콘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태양전지입니다. 말이 좀 길죠? 30번. 텐덤은 줄여서 텐덤은 연속적으로 연결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리콘과 페로브스카이트를 층층이 쌓아서 태양광 스펙트럼을 더 넓게 활용하는 기술이 바로 텐덤입니다. 실리콘은 가시광선에서 적외선 영역을, 페로브는 자외선에서 가시광선 영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으로는 25%에서 26%대의 효율이 나오는데 텐덤 방식으로 쌓아서 만들면 태양광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24년 11월
글로벌 태양광 기업 론지는 실리콘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태양전지 효율을 33.9%까지 끌어올려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44%까지 도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효율이 높아지면 동일한 면적에서 더 많은 태양광 발전 용량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발전 효율뿐만 아니라 페로브스카이트의 유연하고 얇고 투명한 특징들이 활용한 발전도 가능해집니다. 창문이나 자동차, 썬루프 등의 투명 페로브스카이트를 바르면 자연광을 통과시키면서 전기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텐트와 배낭에 적용하면 야외에서 휴대용 전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현기차가 차량 지붕과 창문에 페로브스카이트를 붙여서 활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41번. 드론에 활용하면 채공 시간이 길어지고 롤 형태로 돌돌 말아서 휴대하고 다니는 휴대용 발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듣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핸드폰 옆에 그 붙이는 거 있죠? 이거를 페로브스카이트로 딱 붙이면 우리가 걸어다니면서도 무선 충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42번. 비닐하우스에 적용하면 작물과 광량을 조절할 수 있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43번. 상용화 부분은 영국의 옥스퍼드 PV와 미국의 퍼스트 솔라 등이 앞서고 있지만 일본 파나소닉, 한화 큐셀 등도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한 줄 코멘트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양전지의 실리콘과 페로브스카이트가 텐덤 구조로 개발되면서 단점이 많이 사라지고 장점이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어.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촉을 세워두고 있을 필요가 있음.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임. 45번.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영미 기업에서 앞서고 일본 파나소닉과 한화 큐셀이 따라가고 있었는데 인증 테스트를 한화 큐셀이 먼저 통과한 것이죠. 엄청난 사실이네요. 46번. 페로브스카이트는 대면적에서 효율 및 안전성이 크게 내려간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연구용 소면적 1cm? 저기 3이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요. 엄청 작은 단위인 것 같습니다. 연구용 소면적 1cm 3승수에서는 30%대의 효율이 나오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대면적 M10, 330.56 cm 3승수에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화 큐셀은 24년 12월 19일 대면적 사이즈 텐덤셀로 28.6%의 발전 효율이 나는 것을 국제기관인 독일 브라운호퍼 태양에너지 시스템 연구소에서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구용 소면적이 아니라 시판 중인 모듈 크기인 대면적에서 텐덤셀을 만들어 제3기관의 인증을 받은 첫 번째 사례인 것이죠. 네, 세계 최초라는 뜻입니다. 이론적 한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23%대의 실리콘 모듈 대신 26%대의 텐덤 모듈을 설치하면 15%의 전력을 더 생산할 수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온도와 일사량 변화에 따른 출력 변화가 작기 때문에 텐덤 셀은 흐린 날씨에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가장 큰 단점인 날씨에 따라 생산량이 불규칙한 것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내년에는 양산에 나선다는 일정을 밝히고 있는데요. 단점들이 해결되고 적정한 가격에 양산이 되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유의할 부분은 트럼프와 공화당이 주장하는 감세 법안입니다. 감세 법안에는 청정 에너지, 즉 태양광, 풍력 등이 포함되는데요. 투자와 생산의 세액 공제 종료를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하원의 초안이 통과된 뒤 상원에 의결을 남기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관련주들이 이 법안에 영향을 받아 폭락하고 있죠.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화솔루션을 예로 들면 미국에서 태양광 밸류체인 전체 공정을 갖춘 공장을 연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필요자금 상당 부분을 세액공제 권리를 유동화해서 확보했는데 제도가 조기에 종료되면 그만큼 자금 확보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죠. 61번.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는 해외 우려 기관인 FEOC를 세액 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계 태양광이나 풍력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원 의장의 표결 이후 7월 4일까지 대통령 승인을 올리겠다는 입장이고 현재 내용대로 통과가 되면 트럼프는 즉시 승인을 할 것 같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법안인데 하원은 공화당이 과반 즉 220대 212를 차지하고 있고 상원도 공화당이 과반인 53대 47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일부 수정은 가능하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뜻입니다. 한 줄 코멘트입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이 가성비입니다. 엄청난 가성비입니다. 투자 포인트 가성비라는 거죠. 기업이 주장하는 대로 양산에 성공하고 가성비까지 확보한다면 괜찮은 신규 영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양산 성능이 실험실 수준과 비슷하게 나올지는 어느 정도 가격으로 시장에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지원 중단 법안도 동시에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와, 하나 QCell 대단하네요. 비상장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하나 계열사겠죠. 그렇다면 정말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엄청난 혁신인 것 같습니다. 드론이라는 기술이 나왔을 때마다 혁신적이었고요. AI 기술도 엄청난 혁신을 가져왔고 이게 정말 필름으로 붙여서 차에다가 붙여서 차 우리 코팅하죠. 코팅하는데 자체적으로 동력을 생산할 수 있다?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기차 충전? 네, 훨씬 더 좋아질 것 같네요. 충전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아무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